박근혜 대통령한테 상 받은 거잖아요. 1993년도 3월에 개업을 했으니까 공무원들이 그걸 인식을 못해서 개정을 못하는 부분도 있죠. 고급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경제활동이 점점 복잡해질수록 세무사가 하는 역할이 많아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전문가의 삶을 취재합니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세무법인 가나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환일 세무사입니다. 세무사 엄청 오래 하셨을 것 같은데 간단히 이력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세무사를 1993년도 3월에 개업을 했으니까 한 3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32년 전이랑 예. 지금이랑 뭐가 가장 좀 많이 달라지신 것 같나요? 그때는 컴퓨터가 처음 도입될 당시였고 지금은 뭐 AI다 뭐다 해가지고 많은 환경이 달라져서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환경이죠. 선생님께서도 업무를 하실 때 AI 도움을 받나요? 실험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래에 어떻게 변할지 이것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하는 과정이니까 아직은 AI가 일반적으로 도입됐다고 할 수는 없죠. 여기 보면은 책들이 엄청 많잖아요. 93년도부터 이렇게 다 쌓았던 책들인가요? 이제 세무사업을 제가 93년도부터 해왔는데 세법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책을 쓰게 됐고 그래서 저기에 있는 책들을 보면 다 대부분 제가 쓴 책들이 상당 부분 있는데 저 중에는 이제 부가가치세법, 또 비상장 주식 평가책, 상속 증여세법 그리고 학회나 세무사에서 발표했던 그런 책들이 많이 있어서 과거의 기록들이 많이 있고 또 제가 저기 있는 것들은 연구하는 그런 자료들이 쌓여 있습니다. 저 책들이 다 매년 개정판을 내니까 저 책들이 많이 쌓이게 됐죠. 선생님은 세법을 개정안도 내시나요? 그럼요. 세법이라는 것은 우리 생활에 깊숙이 박혀 있는 것인데 저것이 처음에 뭔 제도를 만들면은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개정 의견도 내고 개정도 하고 이렇게 해봤죠. 그래서 제가 개정한 부분이 상당 부분이 포함되어 있죠. 세무사라고 해서 이렇게 다 막 개정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뭔가 직책이나 이런 특별한 이력이 있으셨나요? 세무사에 뭐 임원도 했지만 학회에 나가서 또 학회 부회장도 하고 뭐 그런 역할들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대학교 가서 강의도 하고 이러면서 문제점들을 많이 파악했죠. 그럴 때마다 이제 개정안을 내고 지금도 불합리한 점이 많이 있는데 아직 공무원들이 그걸 인식을 못해서 개정을 못하는 부분도 있죠. 선생님 방금 예. 문제점이 많다고 하셨잖아요. 예.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건 이제 좀 디테일한 부분인데 저는 이제 평가와 관련되는 부분을 주로 공부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내용 중에는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외국의 사례하고 비교해 보면은 개정된 부분이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지금 설명하기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개정을 해야 됩니다. 평가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기업하는 사람들은 주식의 평가가 중요하거든요. 제가 2003년도부터 비상장 주식 평가 실무라는 책을 썼는데 매년 쓰면서 이제 문제점이 있으면 개정하고 그래서 또 기획재정부 연구 용역을 받아서 개정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개정할 때 많은 부분이 개정이 됐지만 아직도 좀 디테일한 부분은 개정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꼭 제가 개정시킬 예정입니다. 제가 선생님 얘기만 들어보면 기업하는 분들이 세금에 있어서 아직 뭔가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로 좀 들리거든요. 예. 대한민국은 돈 잘 벌려는 기업,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에게는 좀 세법이 불합리하게 느껴질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불합리한 부분은 뭐 아무리 좋게 만들어도 운영하는 과정에 거기에 문제점이 발생되면 고쳐야 되지요. 그래서 매년 세법을 개정하고 하는 일들이 그런 것이거든요. 세법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또 환경에 따라서 변경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개정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매년마다 세법을 개정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불합리한 부분을 찾아서 개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어서 개정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한테 상 받은 거잖아요. 이거는 그 연예인분들 아니에요? 그때 납세자의 날에 상을 받는데 그 중에 이제 저 연예인들도 포함돼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세금을 잘 내서 이렇게 나온 건가요? 납세자의 날에 받았으니까 아마 세금을 잘 내서 받았겠지요. 세무사는 납세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직업인데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런 납세자들을 구제해 줄 때 그 아주 보람을 느끼죠. 보통 납세자분들은 어떤 어려움에 많이 처하나요? 국세청에서 세금을 과세할 때 세법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세금이 추징되는 경우들도 있지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이제 당연히 시정을 받아야 되고 그런 시정을 해줬을 때 아주 보람을 느끼죠. 그래서 그때 과거에 했던 걸 보면은 이제 제가 비상장 주식 평가의 전문가로
바로 이제 소문이 나 있으니까 다른 데서 하다가 일이 해결되지 않을 때 저한테 찾아와서 다른 데 아무 데 다녀봐도 해결이 안 되고 내한테 가면은 해결이 된다고 해서 누가 찾아왔는데 그때 그런 일을 해결해 줬을 때 아주 보람을 느꼈죠. 제가 이게 선생님 이력에 대해서 좀 봤는데 국세청에서도 근무를 하셨었나요? 예. 네, 국세청은 세금을 징수하는 기관이잖아요. 네. 국세청에 있으셨을 때랑 지금 이제 나와서 세무사로 활동하실 때랑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국세청은 이제 납세자를 대상으로 국가의 재정권을 확보하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 세금을 징수하는 일인데 제가 이제 77년부터 그 국세청 업무를 했고 한 16년 정도 국세청에서 근무를 했는데 그 일을 할 때는 이제 국가의 입장에서 세금을 징수하는 일을 했죠. 그리고 이제 93년도에 그만두고 이제 세무사 시험에 합격해서 이제 세무사 개업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납세자의 입장에서 납세자가 억울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성실한 납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됐지요. 입장이 서로 바뀌어서 어느 때는 공무원의 입장으로서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고 또 어느 때는 이제 납세자의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일을 했죠. 양쪽 다 있어봤잖아요. 예. 국세청에 계실 때는 징수를 해야 되잖아요. 예. 국세청에서 좀 안 좋게 보는 납세자 특징 이런 게 있나요? 그 시대마다 성실 납세가 되지 않은 지금같이 신용카드 제도가 정착이 돼서 요즘은 신용카드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런 것이 없으니까 술집에서 술값을 계산해도 그것이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면 세금을 제대로 징수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있었지요. 그런 것이 뭐 국세청에서 그것을 나쁘게 생각한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걸 찾아내는 것이 힘들어서 제대로 징수를 못하는 부분이 있었지요. 지금은 이제 반대 입장이잖아요. 가장 납세자들이 좀 많이 좀 모르고 억울하게 내는 세금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으실까요? 자기의 납세 의무를 자기 스스로가 성실하게 신고하면 되는데 그것을 성실하게 신고를 안 했을 때 세금을 무는 경우들이 생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본인이 어떤 사업을 하거나 이랬을 때 자기가 들어간 비용을 정상적으로 이렇게 계산하지 못했거나 이랬을 때는 이제 세금이 많이 발생될 수도 있죠. 세무사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얼마 전에 합격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거꾸로 세무사가 무슨 일을 하는 직업이냐고 물어보면은 장부 작성을 대리해서 신고해주고 거기에 수수료를 받는 그런 직업이다 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생각이었죠. 근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지요. 왜 그런가 하면은 과거에는 장부를 만들 때 손수기로 해가지고 장부를 만들었던 그런 시절도 있었고 지금은 이제 다 전자세금 계산서, 신용카드 이런 자료에 의해서 자료가 다 국세청에 보고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운받아서 일을 하게 돼서 업무의 방법이 많이 이제 간단해지고 그렇게 됐지요. 업무가 간단해지니까 결국은 일이 쉬워지고 그러면은 수수료도 낮아지고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이죠. 선생님께서는 서울지방세무사에서 협회장도 하셨잖아요. 예. 거기서는 좀 어떤 일을 하셨나요? 제가 했던 일은 세무사 시험에 합격하면은 그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세무사고시회라고 거기에서 이제 회장을 한 적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걸 계기로 세무사회에서 임원 활동을 하다가 한국세무사회 이제 부회장도 했고, 최근에는 이제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을 했었지요. 거기서 하는 일들은 세무사 제도를 발전시키고 세무사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회원들이 애로사항도 발생할 수가 있고 무엇보다도 적극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회원들의 자질을 향상해서 고객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면 그만큼 또 수수료도 많이 받을 수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회원들의 그런 권익 신장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죠. 옛날 같은 경우는 좀 내가 세무사라는 제 자격증을 따면은 안정적인 보장이 되는 시대였는데 지금은 너무 불안정하고 내가 더 열심히 해도 너무 세무사들 수가 많아지고 이런 거에 대한 문제점을 갖고 있는 세무사님들이 많은데 많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요즘 심각하지요. 이 세무사들이 고객의 장부를 대리해서 작성해주고 이제 이런 일을 주로 해왔는데 그런 일들이 점점 일이 쉬워지잖아요. 쉬워지면은 단가가 낮아지고 또 AI가 들어와서 그 역할을 해서 더 쉬워지죠. 그 쉬워진다는 얘기는 결국 값이 싸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일들도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국세청에서 모두 체험 서비스 그래가지고 납세자가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있어서 그런 일들이 다 결국은 없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제가 책을 하나 쓴 것이 있는데 세무업의 위기, 세무사의 기회 이런 그 제목으로 책을 썼는데 앞으로 세무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금 과거처럼 고객의 과거 장부를 이렇게 대신 작성해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고객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그런 다양한 소재들을 발굴해가지고 세무사의 역할을 증대시키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책을 쓰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기업 입장에서 본다면은 그 기업의 경영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보통 회계라 그러면 과거에 이루어졌던 거래들을 기록하고 관리해서 그것을 국세청에 보고하는 그런 역할인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 기업의 현금 흐름이라든가 물량 흐름 이런 것까지 파악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더 고급화시키고 더 나아가서 가업승계라든가 기업의 경영자가 나이가 들었을 때 그 기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거 그 기업의 소유자 그 투자자가 주식을 또 어떻게 양도하거나 증여하거나 이랬을 때 세금을 절세하는 방법을 찾아서 해주는 방법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있죠. 그런 것을 개발을 해서 고객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면 훨씬 양질의 서비스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의 가치를 높여야 되지 과거처럼 장부 기장에 매달리면은 앞으로는 되게 어려워진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3.3 이 어플 있잖아요. 예. 약간 뭔가 자동화되는 그 AI 어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3.3이 등장하고 세무업계에서는 많이 당황했죠. 거기서 일거리를 다 뺏어가는 것 같고. 근데 이제 그것은 대부분 이제 영세한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3.3이 국세청하고 납세자 사이에 끼어가지고 신고 업무를 대신을 해줬는데 처음에는 이것이 대단하게 우리 업역이 침해되는 걸로 이렇게 고민을 해서 세무사회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고발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결국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위법하다는 결정이 안 나왔고 다만 이제 개인정보와 관련되는 문제에서만 이제 그 문제 제기가 됐죠. 그런데 이제 저것이 3.3과 관련해서는 업에 대해서 많은 논란거리가 되니까 또 국회에서도 논란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세청이 결국은 그 역할을 대신하는 걸로 지난번에 발표가 있었는데 3월 달부터 국세청에서 환급 업무를 해준다고 그래요. 3.3이 하는 일들은 대부분 이제 영세한 사업자들이고 그렇다면 우리 세무사들이 가야 될 길은 항질의 서비스, 예를 들어서 기업의 경영자가 의사결정할 수 있는 자료들을 조기에 작성해주고 이렇게 서비스를 높여서 하면은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서울지방세무사의 회장을 할 때 미래에 이렇게 3.3과 같은 이런 기술들이 발달됨으로 인해 가지고 세무사의 업역이 침해되고 이래서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서비스 고급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노력을 했는데 5차례에 걸쳐서 64개의 그 사례들을 회원들한테 소개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면은 보고서 작성 요령, 컨설팅을 할 때 이익 수확이나 증여라든가 뭐 양도, 상소, 가압승계 뭐 이런 다양한 사례들도 국세청이 조사를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보고서를 쓰는 요령 뭐 다양한 사례들을 소개를 했지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장부 작성의 역할이 점점 줄면은 그냥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고객들의 수요에 맞게 또 고객들이 미래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그런 그 기업의 내부 사정들을 잘 파악을 해서 같이 고민하면서 그 기업들이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들이 세무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을 보신 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오늘 이 영상을 촬영하는데 세금과 관련되는 또 세무사의 역할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사실 세금은 누구든지 뭐 적게 내려고 하지만 국세청의 시스템에 따라서 세금을 함부로 적게 내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세금은 줄이는 비법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 장기적으로 준비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납세자 입장에서 본다면은 세무사를 찾을 때 건전하게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세무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고 세금의 함부로 막 깎아지거나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적절한 방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세무사의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면은 세무사의 미래가 되게 어려울 것이다. 미래에는 사라지는 직업에 속할 것이다. 이렇게들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제가 이렇게 그동안에 겪어보면은 세무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지금도 다양하게 발굴이 되고 또 경제활동이 점점 복잡해질수록 세무사가 하는 역할이 많아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필요로 하는 그런 수요를 찾아서 수요에 맞게 공부 열심히 해서 그 서비스를 제공하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